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액 자체의 오염 아니면 주사 과정에서 균이 들어왔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사 과정을 통해서 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종의 병원 내 기회 감염입니다. 병원에 가서 균에 옮겼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만 무려 170만 명이 병원에 가서 균에 감염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 9만 9천 명 정도가 생명을 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다가 도리어 나쁜 균에 감염돼서 죽는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도 이 경우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언론에 발표된 원인 세균은요, 시트로박터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뭐 흙이나 뭐 나무나 아니 무슨 뭐 집안에 또 사무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시트로박터는 설령 감염돼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은 경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데다가요. 그분들 중에는 각종 세균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량의 항생제들을 막 투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죠. 병원에서 나오는 시트로박터는 굉장히 독한 종류다. 얘네들은 최강의 항생제들을 막 투여해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일으키고 이번 신생아처럼 생명을 잃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사를 통해서 균들이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링거, 정맥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약들을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섞잖아요. 섞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꽂아서 뽑아낸다는 얘기죠. 자, 뽑아낼 때 여기 이렇게 끝에 고무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멸균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무심코 그냥 손으로 딱 만진다. 그때 오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어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사기를 찔러서 뽑아낼 때도 일정한 테크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5도 각도로 바늘 끝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90도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눌러 넣어야 이 고무 재질이 뜯겨 나가지 않는다. 그게 코링 현상인데요. 이게 만약 뜯겨 나가면 이 틈을 통해서 외부의 균들이 이 바이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오염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주사를 찌를 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사람의 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 게 정맥입니다. 여기 이렇게 토니켓, 고무줄을 묶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통통하게 붓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만져보죠. 어디를 찔러야 될지. 자, 이제 여기를 찔러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알코올이면 충분해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닦아요. 그런데 이것 알코올을 이렇게 딱 만지자마자 젖은 상태로 바로 찌르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30초는 기다려라. 이게 충분히 알코올이 마를 때 균이 죽기 때문에 30초 기다렸다 주사를 찔러야 돼요. 그냥 쿡 찌르면 안 된다. 근데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독한 다음에 미심쩍어서 혈관을 또 손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독 하나만 하죠. 다시 소독해야 돼요. 근데 만일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으로 만진 데를 찌른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찌를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볼까요? 보통은 이렇게 정맥 주사는 일회용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캡으로 쓰여 있어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뽑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끝에 이렇게 플라스틱 캡으로 쓰여 있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요걸 이렇게 딱 벗기면 드디어 이제 바늘이 노출이 됩니다. 얘네들은 정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죠. 이렇게 대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침방울이 튀어서 묻으면. 여기는 정말 100% 무균을 유지해야 돼요. 뭐 만지거나 뭐 이렇게 닦거나 침 튀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끝은.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딱 유지한 다음에 요걸로 이제 정맥을 찌르잖아요.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여기 이렇게 소독한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찌르게 됩니다. 잘 찔렀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피가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에 이 연결 부위를 이렇게 뺍니다. 보세요. 이렇게 쑥 이렇게 빼잖아요. 빼고 나면 끝에 플라스틱 부분만 혈관 안에 딱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이제 드디어 이 수액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요 연결 부위를 이제 커넥터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연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 캡으로 쌓여 있어요. 딱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연결할 때 여기를 뭐 무심코 손으로 이렇게 탁 쳤다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 가운에 이렇게 싹 묻었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칙은 이 튜브를 뽑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무심코 그냥 딱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럼 균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간호사나 의사, 병원 종사자분들은 이유가 뭐라 하더라도 직업의식에 더 철저해야 합니다. 네, 면역이 약한 분들에게 균이 안 들어가도록 위생이 더욱더 철저하게 멸균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외상센터뿐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데 원가 이하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이 되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이 일하게 되니까 의료진들이 과로하게 되고 피곤하고 이런 실수할 가능성도 있다. 인력 지원되고 시설 지원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 상황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주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먹을 수 있으면 가능한 입으로 먹어야 돼요. 주사 맞으면 안 됩니다. 주사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입으로 뭘 잘못 먹었다. 토하면 돼요. 아니면 병원 가서 위장 씻어내면 돼요. 회복이 돼요. 이거 주사요. 한번 잘못 들어갔다. 1분이면 주사액이 온몸에 다 퍼지고 도무지 회수 불가능이다. 아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올 수 있다. 가능하면 먹는 약 또는 음식 이게 좋고 주사를 선호하는 우리 문화를 차제에 빨리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브리핑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